전병묵 교수님께서 이중과세 조정 및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된 부동산 보유세의 비판적 분석에 대해서 세액 계산 방법 등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난해한 세액 계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 개선 방안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보유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새로운 주장에 좀 눈길이 끕니다. 그 저도 이제 가끔 양도세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 이는 양도소득세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해주고 차입을 통한 부동산 취득 규제를 하기 위한 어떤 궁색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이 이슈가 되어 순소득과세 원칙이라는 합리적인 조세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김민수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맡은 김민수 박사입니다. 전병욱 교수님 발표문을 통해서 부동산 보유세의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내용을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개인적으로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또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중간에 또 저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종합부동산세제도 역시 강화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되어졌습니다. 이런 보유세 개편은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재편해야 된다는 학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재산세는 자치단체의 재원으로서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이고 토지의 경우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을 관내 합산하고 나머지 물건들은 개별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세율은 3, 4단계의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2005년 개편된 보유세를 통해서 재산세는 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기능을 주로 담당하지만 종부세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보유세의 이원화로 인해서 이중과세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에 관여한 전문가들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입법자들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현상을 과거 토지 초과이득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에 대비해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토초세를 양도세에 부과 시 전액 공제해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고려해서 종부세 부과 시 재산세를 전액 공제해준 것으로 설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발표문에서 서술하고 계신 것처럼 종부세 도입 이후 수차례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그 계산 방식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한 종부세는 정부가 바뀌고 또 부동산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서 10년간 제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증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종부세 세부담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또 이중과세 조정 역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표문에서 제시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저는 다 동의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결정세 계산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재산세액 공제 산식에서 분자를 6억 원 초과분으로 계산해서 이중공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2 제2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의 합산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공제 비율이 산식의 분자도 9억 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분자 부분에서 2번 곱해지면서 재산세 공제가 불완전하게 되는 문제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분자에 그러면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곱해지고 분모에는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산출된 공제 비율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명 세무사입니다. 일단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이번 그 주제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중첩되나 하나는 국세고 하나는 지방세여서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데다 그 계산 방식도 달라서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논란은 2015년 대법원 판결에 의한 세법 개정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조세심판원에서 다수의 불복 청구가 있어 왔고 2020년 대법원에도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조정과 관련해서 납세자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분께서는 세액 계산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잘 다루어 주셨습니다. 앞서 이에 대한 연구로 오문성 교수님이라든가 또 옆에 계신 우리 김민수 박사님 논문에 이어 새로운 문제점들에 대해 잘 분석해 주셨고 또 그러한 문제점들을 새로이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 발제자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크나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발제문 내용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좀 나눠보고자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김민수 박사님께서 좀 저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공제액에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해주는 기타 세액 공제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5조 2항에는 법 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 세액 상당액으로서 하고 1호에 따른 재산세액 상당액과 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그리고 가로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 기준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런 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공제액 계산 시에 기타 세액 공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도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부동산 보유세를 사업자가 부동산 보유세를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해서 세금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도 동의합니다만, 일단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의 송금과 필요경비는 사업에 사용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로 반영되어 줄어드는 세금은 기간과세인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여서 어느 시점에 반영하느냐 또는 반영 시점에 얼마의 비용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영향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과 사업자의 경비 반영과의 비교는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좀 달리 생각해 보면 보유하는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소득이 발생되어지는 기간 동안의 보유세를 필요경비로서 인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제자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명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혹시 그 플로우에서 의견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분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자 이제 이런 얘기가 군데군데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 부동산을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간주하자고 부동산을 임대한다고 할 때 소득세법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 동안에 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면 도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인 의견 혹시 계신가요? 의견이 없으시면은 그러면 그 토론자 두 분과 그 플로우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그 발제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토론자분과 그 한근찬 이사님의 이제 그 뭐 굉장히 이제 뭐 날카로운 이제 토론에 대해 가지고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이제 김민수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여기 책자에 있는 이제 두 번째 내용들이 이제 이게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중과세 조정에 반영을 한다. 근데 뭐 어차피 시가 변경 6억 원 초과분이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 돼 가지고 이제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그 자료에서 기재했던 것처럼 이제 9억 원 초과분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말씀하신 게 결국은 제가 뭐 발표에서 이제 뭐 그 말씀드린 내용과 결국은 동일한 내용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게 죄송합니다. 그 분자 분모에 이제 그 분자 같은 경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두 번 곱해져 가지고 이게 그게 논리적인 비합리성이 있으니까 한 번 곱하는 거는 이제 좋은데 알 위에 이제 곱해지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성격이 다르면은 이게 그게 그 수익 자체의 합리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신 이제 문제 제기라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알 위에 비율을 갖다가 이게 뭐 통일시켜 주는 것도 이제 어쨌든 두 번 곱하기 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이제 저도 이제 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이제 뭐 가능한 대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표현도 이제 보면 이제 분자 분모 다 이제 마지막에서는 재산세기라 그랬으니까 뭐 재산세기라 그러면 이제 중간에 곱해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이제 재산세 공정가액 시장가액 비율을 갖다가 곱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래 위에 이제 분자 분모에 이제 합리성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선명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발표 자료에 있는 둘째로 시작하는 그 내용들 이게 저도 법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조금 좀 이제 뭐 일찍 봤으면은 법문을 좀 더 확인해 보는 건데 제가 자료라든지 제가 이제 뭐 논문에서는 이제 뭐 그대로 법령을 갖다 인용한 게 아니라 가지고 지금 당당한 제 확인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뭐 세무사님 지적하신 내용이 뭐 맞다 그러면은 제가 뭐 지적했던 네 가지 문제점 중에서 이제 마지막 거는 이제 제가 뭐 조금 뭐 법령 해석이 좀 뭐 오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대로 뭐 그 내용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할 수도 이제 해가지고 물론 다른 문제점들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뭐 지엽적인 문제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워낙 이제 뭐 기본적인 법령 자체가 뭐 약간 뭐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뭐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그거는 한번 한번 재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반영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 관련성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사업 관련성은 이제 뭐 이런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에 이제 뭐 필요경비나 송금해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도 이제 뭐 그런 기본적인 관련성은 있어야겠지만은 이렇게 사업 관련성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만큼 이제 그렇게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뭐 결정적인 이제 뭐 요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양도차 계산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다 빼주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에 이제 빼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근데 보유기간 내는 사실은 이제 동일한 세목을 유지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빼주봤자 시길이 없으니까 빼준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종합소득에서 사실은 이제 뭐 차감을 해주는 게 타당할 텐데, 그게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사례가 되겠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소득세랑 이제 그 주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가 이제 서로 다른 세목이지만은 이렇게 그대로 금액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근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 임대를 하는 이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이제 그 임대사업 기간 동안에 이제 그게 뭐 필요경비라든지 필요경비로 이제 보유세가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그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종합소득세 부담을 충분히 낮추고 있는데, 그게 돼가지고 양도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중과세를 갖다가 조정한다 그러면서 다시 빼주는 경우에는 이게 뭐 반대로 이제 뭐 이게 이중 공제가 돼가지고 이게 뭐 그런 뭐 부당한 이제 뭐 조세피가 아니겠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제 뭐 보유기간 동안에 그런 기기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에 돼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그 처분 단계에서 이제 처분이 계산할 때 이제 그런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령 뭐 건물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과세할 때 이제 그 부분만큼은 이제 양도차 계산할 때 이제 그 차감했던 부분만큼 갖다 오히려 이제 역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이중으로 이제 공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필요경비를 인정할 경우에는 나중에 필요경비 인정할 경우에는 양도차 계산할 때 기왕에 이제 사업 활동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유세를 갖다가 필요경비로 반영했던 부분만큼 이제 차감을 해가지고 이중 공제가 되지 않도록 이제 그게 얼마든지 세법에서 반영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뭐 더 추가적인 이제 미시적인 보완 방안으로 이제 반영을 하면 이제 될 거라고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좋은 주제를 가지고서 발제를 해주신 전병욱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김민수 박사님, 김선명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한국세무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